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왔죠. 부동산 대출에 관련 있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가계대출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새로운 대출 규제 방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서민들은 더더욱 대출 규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새로운 대출 규제 방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금융위에서는 DSR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을 발표했는데요. 올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이 국내 총 생산액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DSR의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R이란 LTV, 담보인정 비율,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강력한 규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기존에는 신용대출, 카드론 이런 것들을 따로 봤었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총 대출 금액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현재 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적용 중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1금융권은 개인별 DSR 40%, 2금융권은 50%로 규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대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을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질관리 강화 등을 담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개인의 가계부채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담보, 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서 과도한 부채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는데요. 아울러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당장에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면 결국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상당수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즉 자국민들은 대출이 어려워서 집을 사는 데 어렵지만 외국인들은 대출이 자유로워서 작년 한 해 동안 매입한 주택이 8,700가구였습니다. 얼마 전에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했는데요. 그 주택수가 1만 가구 모집했었죠. 외국인이 매입한 가구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자국민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겠죠. 자국민이 매입한 주택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 옆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 역시 돈줄을 조여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로 시장에 늘어난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측면도 있고 단기간에 과열된 부동산 매수로 너무 빠르게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당 부분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부채를 막기 위해 앞당겨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이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매매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이고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돈을 구하기 어려우니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전세난은 심화되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은 또 오른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금융위에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과거처럼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도 일부 상환 후에 만기 시 연장하는 형태로 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규제는 점점 더 심화되겠죠. 과연 이것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지 서민들의 입장만 곤란하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무주택자에게 부동산 대출을 매매 가격의 97% 해줍니다. 프랑스는 100%이고요.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홍콩은 60%입니다. 미국은 올해 부동산이 20% 상승했고 내년도 1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였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시청해 주시고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나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